자, 김지은의 이슈 전파사 6번째 시간 경기 하남 가편입니다. 오늘 여기 화면 뒤에다 이렇게 사람 얼굴도 넣어봤어요. 야, 이제 여기 점점 보이시나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네, 디자인 여기 퀄리티도 좋아집니다.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용 전 의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는 공천이 확정되었고요. 뭐 나오는데 뭐 이광재 전 지사 아시겠지만 원조 친노고 이제 뭐 워낙에 예전에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실세였던 사람이고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욕을 들어먹었던 나는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 야, 이끼야! 그거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분인데요. 이제 사진을 몇 개 활동을 넣어봤는데, 보시면 이제, 그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1번 기호 달고, 그 다음에 옷 입고 이렇게 선거 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남 검단산역에서 지금 캠페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일하러 왔습니다. 실력은 이광재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선 떨어진 다음에 정부 비서관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키우는 강아지가 몇 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분이었던 얘기가 있어요. 충격.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 굉장히 가깝다. 이제 자기들끼리도 자조적으로 그렇게 해요.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저는 그 선거 운동할 때 이제 항상 이렇게 동승했는데 그때 수행실장인가 뭐 그랬잖아요. 네. 동승했는데 그 안에서 차 안에서도 폭탄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열심히 나가서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 뭐 이런 것도 들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 밭은 지역군 엄청 열심히 다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페이스북 들어갔고 사진 찾으려고 계속 내리는데 정말로 막 행사를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사진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여기가 인구가요 42%가 늘어납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가밀동에 택지 개발되고요. 네.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생기고요. 그다음에 미사가 따로 개발이 되면서 미사는 하남을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인구가 42% 늘어나는데 평균 연령은 43.6세, 굉장히 젊습니다. 1인 세대가 13.7%고요. 네. 그다음에 18세 이상 유권자가 14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 동을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게 여기 보시면 가밀동은 2016년에 미입주잖아요. 일단 여기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택지 개발하던 시기, 그래갖고 입주가 언제쯤 되냐면 2020년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위례동도 7,892명이던 게 2026년 되면 35,288명까지 됩니다. 2.7만 명 늘었고요. 퍼센트로 하면 347% 늘어납니다. 다른 데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신장이동, 여기가 원도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11명 늘었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간 여기도 나쁘진 않다. 인구도 많잖아요. 44,000명. 이렇게 세 개가 좀 주목할 만한 동이고 나머지는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 연령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가 보통 지역구 단위로 가면은 굉장히 지역구 단위로 가면 굉장히 뭐랄까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지잖아요. 근데 하남은 신도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천연동 같은 데는 평균 연령이 52.1세, 충궁동도 54.6세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는 37.8세, 38.8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한 47세, 49세 뭐 요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미사 1, 2, 3동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남을이고요. 덕풍 3동까지 여기 윗부분이 요렇게가 이제 하남을이고 나머지가 다 하남갑인데 여기 위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감 1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신도시가 생긴 곳들인데 이 신도시가 생긴 곳들이 표심이 조금 많이 갈립니다. 일단 2024년 총선을 비롯해갖고 이제 선거 5개 선거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2024년 총선 이제 제일 비견할 만한 선거였는데 이용 의원이 1199표 차로 석패를 했다고 되는데 이제 여기 왜 플러스가 돼 있지? 네,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5만 1000표, 그다음에 이용 전 의원이 5만 표 이렇게 해갖고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때는 이제 이현재 여기 나갔던 이제 2020년 총선을 보면은 이현재 이분이 이제 시장인데 이때 무소속 출마하고 표가 갈려갖고 이창근 씨가 졌고요. 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좀 한 5% 차이로 졌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큰 차이고요. 이때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를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 떨어지라고 보냈는데 살아 돌아오면 좋은 것. 그다음에 떨어질 템 떨어지고 살아 돌아오면 좋은 거 이러면서 이제 공천을 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의 전략 미스로 해갖고 패배가 됩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44.5%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4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이랑 2025년 대선이랑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2024년 총선에 왜 무슨 잘못을 했냐? 여기 보시면요. 여기 거소선상 관내사정 국외부자 투표 빼고요. 여기 동만 보면요. 천연동, 신장 1동, 신장 2동, 덕풍 1동, 덕풍 2동, 감북동, 위례동, 충궁동, 초이동 여기 10개 중에 9개 동에서 전부 다 이용 전 의원이 이깁니다. 근데 두 군데서 지는데요. 감일동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에서 한 2,000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보시면 세대가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우세한 거고. 네. 근데 관내 사전 투표에서 추미애 후보가 2,200표 이겼고요. 감일동에서 2,600표 이깁니다. 이거 가지고 1,100표 차이로 신승을 한 거예요. 감일동에서 크게 이긴 게 큰 도움이 됐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원래 감일동도 되게 그 보수가 되게 어느 정도는 좀 그냥 하남갑에서는 그나마 좀 민주당에 가까운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만 하면은 이제 또이또이든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2,600표 차이가 났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국민의힘 전략 부재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번 선거가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그 여기가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하남갑하고 하남을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용 전 의원이 같이 경합을 하게 돼요. 하남 갑을로 나눠지니까 하남 갑이 하남으로 완전 미사 신도시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젊은 세대 정말 많이 살고 그것만 갖고 붙어야 되니까 어려운 지역. 하남 갑은 상대적으로 좋고 쉬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일로 오고 싶었는데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용 전 의원이 원래는 송파를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 얘기해갖고 이제 하남 쪽에다가 이제 야 가고 싶다는데 좀 보내줘라 이래가지고 원래 송파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송파는 공천을 줄 수는 있지만 한 번만밖에 못 받을 거다. 근데 하남을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밭이 좋다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용이 결단을 내리고 하남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갑을 지었고 나뉘면서 이창근 이렇게 서로 갑 넣고 하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힘이 이용 전 의원이 더 세죠. 그때는 윤석열 정부 실세고 이제 대통령이랑 가까운 그렇죠. 애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소리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후보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창훈 후보한테는 너는 하남을 보낼 거라고 얘기도 하시지 않고 그냥 공관위에서 그냥 발표를 하남을로 이창훈 보내버리고 이용 전 의원은 그냥 하남갑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면 너 그것도 잘릴 줄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추미애 전 의원 이제 보수의 어머니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굉장히 세웠던 분이잖아요. 그 난리 쳤던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때. 그게 네. 이제 윤석열 라이징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온 지역구에다가 윤석열 호위무사를 공천을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면은 그거는 괜찮은 전략이에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고 윤석열 심판선거에 추미애랑 윤석열 호위무사를 붙이면 그게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구도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가 된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가 그때 이창근을 하남갑에 넣었으면은 추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진짜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가 있었군요. 네, 동별 매트릭스를 조금 보면은 네. 보세요, 엄청 빨개요, 다 빨개요. 그러네요. 2020년 총선 때는 이게 3자구도로 치러져 갖고 민주당이 조금 이럴 뿐이지 뭐 2022년 지방선거 빨갛고 이제 감일동만 좀 유일하게 조금 이제 좀
그 유리한 거죠. 네, 민주당에. 그러니까 작년 대선에서는 가밀동이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작년 대선에서는 이거 네.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 왜 빠져 있지? 제가 이거 체크를 오늘 못 하고 왔어요. 오늘 제가 회사 일찍 온다고 원래 네. 검수를 하고 오는데 근데 오늘 보면 가밀동에서도 이겼을 것 같아요. 추세를 보면 이겼을 겁니다. 어. 네. 자, 근데 이제 또 그랬고. 재미있는 포인트는 네. 요거예요. 가밀동 이제 택지 개발이 됐고요. 네. 위례동은 이제 위례 신도시가 네. 들어선 곳인데 여기가 그 결과가 달라요. 여기 보면은 가밀동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가 처음 앞섰는데 위례동은 이용 후보가 앞섭니다. 그 다음에 대선에서도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가밀동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섰는데 김문수 후보를 한 14.3% 앞서죠. 이거 위에 빠진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 네네, 여기 아래 있습니다. 네, 위례동에서는 이재명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위례동은 그 같은 신도시지만 그 보수세가 훨씬 강하다. 네.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네. 이제 가밀동의 위에 가밀동이 위에 있고요. 위례 네. 신도시가 아래에 있어요. 그럼 네. 서울이랑 어떻게 인접을 해 있냐면은 가밀동은 강동 송파랑 인접해 있고 위례동은 송파랑 인접해 있어요. 그래갖고 상대적으로 가밀동이 뭐랄까 그 민주당 지지세가 높고 위례동은 약간 송파? 그러니까 심리적인 행정구역은 송파에 가깝겠네요. 딱 보면은 딱 송파 오히려 하남보다 송파랑 가까워요. 위례동은. 그래갖고 심리적으로 우리는 송파 사람 이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평당 위례동 같은 경우에 평당 3천 4천만 원대 아파트들 있다라고 하고 보통 강남권을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잠실 송파 생활권이고요. 가밀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공주택지구 하면서 이제 중간소득 그다음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들 많이 형성돼가지고 3, 40대 젊은이들 많이 살고 뭐 이런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어쨌든간에 오늘 나온 건데 이제 이게 왜 4월 1일 2일로 돼 있는데 5월 1일 2일입니다. 이것도 감수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니 하여튼간 이용 후보가 37%나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이게 45.6 대 37.0 이광재 후보가 8.6% 포인트 리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용 후보가 더 치고 올라올 겁니다. 아니 이용 왜냐하면 후보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걸고 선거운동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 페이스북이랑 네, 페이스북에 계속 내려오고 한참 내려가고 한 20분 정도 내려가니까 이제 지역 활동 사진을 이렇게 펴놓고 한 20분 정도 내려가니까 이제 그 사진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 아니 여기 용산 공원에서 찍은 이 사진. 아니 이 사진. 패널로 나오는 분들이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누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야 진짜 근데 이현정 하여튼 의원도 그렇군요. 공천을 받아버려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서 진짜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각종 이제 그 교육위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민원 넣고 이래가지고 각종 민원들 엄청 많이 해결해주고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 만나면 그 뭐 성격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밑바닥을 엄청 훑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야 이건 쉽사리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광재 후보가 약간 신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와 들기도 이광재 합니다. 후보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도 하남갑은 원래 그 공천하기 전부터 네.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었어요. 네. 그때 또 그 좀 이용이랑 붙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표현으로는 이상한 사람이랑 붙었는데 그래도 어렵게 이겼다. 후보도 지금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강원에 있던 이광재 후보를 데려온 거라. 거기다가 들리는 얘기로는 추미애 후보가 여기를 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전임에 네. 그게 있어가지고 네. 그걸 영향력이 덮으려면 아니 그리고 추미애 의원도 다른 데서 계속 저기 의원을 하다가 다선을 하고 하남에 갑자기 간 거기 때문에 하남갑 지역민들은 뭐야 또 우리 이렇게 그 갑자기 뭐 인지도는 높지만 갑자기 이렇게 연고도 없는 후보를 또 보내 약간 이런 불쾌감이 있을 수 있죠. 하남에서 원래 좀 젊은 사람이 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에서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계속, 중앙 정치에 계속 여기서 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맡아서 할 원했는데 사람.
워낙 그 추미애 그 전 법사위원장이 이제 중앙 정치를 열심히 하면서 지역에 공백이 좀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좀 악조건이 겹쳤는데 이거를 과연 그래도 어쨌든 이번 선거는 바람이 부는 선거라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뭐 어떻게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진짜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지역 활동을. 그러면 진짜 이광재 후보는 이 지역에 진짜 이 참 일꾼이 되겠다 이런 모드로 나 뭐 다른 꿈 없다. 난 이 하남 갑을 위해서 진심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약간 그런 선거 전략도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광재 후보는 가라는데 다 가고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약간 아유, 그런 이미지가 아유. 덜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광재 지사한테 고마워서 하남갑을 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이 시험에 들게 했네 이광재 후보를.